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누군가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내 생각이지. 나는 안 그래. 하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해도 말해도 논리도 다 소용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답답하죠? 화를 내자니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참자니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말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지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과 말 길게 하지 않고 딱 세 마디로 끝낼 수 있는 현명한 대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7살 박지훈 씨는 동네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웃은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엔 귀를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의견을 내면 그건 틀렸어. 난 다르게 봐.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지훈 씨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말투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그건 내 입장이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어느 날은 지훈 씨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조금 격앙된 말투로 반박을 했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냐? 말도 못하게 하냐며 지훈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모임 자체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막무가내형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설명도 배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런 사람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도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셋째,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죠. 이 세 가지 문장은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들지 않으며 경계를 분명히 긋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이 세 가지 대응법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막무가내형 사람과의 대화에서 왜 첫 번째 문장이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써야 할 말은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입장을 단단히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논리적으로 말해보면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요. 하지만 막무가내형 사람은 논리와 사실을 듣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거를 제시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할수록 내가 말이 많다는 건 내가 맞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더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설명도 감정도 논리도 모두 내려놓고 경계를 정확히 긋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상대는 그걸 이용해서 왜 흥분해?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야? 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땐 되도록 평온한 얼굴로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고 말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1살 김선호 씨는 회사의 한 팀장과의 대화에서 이 문장 하나로 오랜 갈등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 팀장은 회의 때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호 씨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건 아니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해봤는데 하고 경험을 앞세워 말을 자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정면으로 맞섰고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항상 대화는 언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호 씨는 그 팀장이 또다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팀장님의 생각이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설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 팀장도 선호 씨에게 말을 걸 때 예전처럼 압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확신을 깨는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담담히 세우는 말. 그것이 바로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이 말은 논쟁을 끝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대응법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가 왜 효과적인지 일상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내 선택을 고수하겠다는 아주 성숙한 표현입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대화 목적은 소통이 아니라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계속 부딪히다 보면 우리 자신이 점점 상대에게 끌려가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라는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멈추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내가 그 주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 긋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59살 윤미자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 문장으로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윤미자 씨는 며느리가 육아 방식을 두고 항상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은 옛날 방식이세요. 하며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속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말하냐며 따지기도 하고 아이에겐 이런저런 방식이 더 낫다며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단단히 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갈등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미자 씨는 며느리의 말에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생각도 일리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해온 방식대로 할게. 내가 맡은 시간엔 내 방식대로 하고 내가 보는 동안엔 내 방식대로 아이를 챙기마.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오히려 윤미자 씨에게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미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며느리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내 방식을 인정해 주더라. 여러분,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지키는 법. 이것이 바로 막무가내형 사람과
무리 없이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인정은 하되 따르지는 않는다 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 계속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자꾸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영역을 구분짓는 아주 건강한 표현입니다. 관계는 같이 걷되 발걸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존중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말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 깔끔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단호합니다.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죠. 이 말은 상대와 더 이상 감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내 시간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막무가내형 사람은 상대가 대화를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며 자신의 논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 지치게 만들고 결국 말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상처뿐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말은 본질에서 멀어지고 감정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64살 정기남 씨는 형제 간 갈등으로 몇 년을 마음 고생했다고 합니다. 셋째 형은 항상 아버지 유산 문제만 나오면 내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 우리 부모 모신 건 나잖아. 형제들이 날 몰라준다. 하고 기남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기남 씨는 처음엔 형의 말을 받아주려 애썼고 형 고생한 거 알아? 우리도 미안해 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형은 오히려 그걸 빌미로 더 크게 주장했고 갈등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기남 씨는 형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 우린 생각이 다르다. 그건 인정해. 근데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자. 그날 이후 형은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더 이상 기남 씨를 향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남 씨는 말했습니다. 형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만 그은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이 문장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해롭다는 걸 정중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감정이 앞서지 않게 조용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격해지면 상대는 그것을 또 다른 공격의 재료로 씁니다. 왜 말을 끊냐? 말하기 싫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말의 톤과 태도는 이 문장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계속 정치, 종교, 자녀 교육 같은 민감한 주제로 우기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이견이 있어요.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죠.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갈등을 막고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매우 현명한 마무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설득보다 침묵이 사람을 더 살린다 고 말합니다. 때로는 대화를 멈추는 것이 진짜 현명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말이 왜 실질적으로 통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적 작용이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에게 길게 말하지 않고도 상대를 멈추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말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죠.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설득하지 않고 논리 대결을 벌이지 않으며 감정 소모를 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전략을 비대결적 경계 설정이라 부릅니다. 이 개념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듣고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함께 가려 하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경계를 지키면서 상대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이 세 문장은 그 경계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관점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방식을 구분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시간과 감정을 구분합니다. 결국 내 생각, 내 행동, 내 에너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9살 신선옥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유난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에게 늘 말려 들어가는 자신이 싫었다고 말합니다. 그 학부모는 학교 행사, 반장 선출, 교사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모임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선옥 씨는 처음에는 잘 보이기 위해 맞장구를 쳤고 조금 지나서는 말을 아끼며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꺼내면 바로 눈치를 주고 사소한 말까지 꼬투리를 잡아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선옥 씨는 심리 상담에서 관계 경계라는 개념을 접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그 학부모가 또다시 그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고 따져들었을 때 선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시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으니 이건 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 말 이후 그 학부모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선옥 씨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선옥 씨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사람도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이해해도 나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해입니다. 막무가내형 사람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럴 때 말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말을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내고 표현할 수 있는지 대화의 흐름과 태도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말, 그 말들을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타이밍과 톤이 중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말싸움에 끌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는 대화의 초반에 사용합니다. 상대가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며 논리를 강요하려 할 때 그 반복을 멈추기 위해 침착하고 단호하게 이 문장을 꺼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절대 감정을 섞지 마세요. 이 말은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는 상대가 조언이나 간섭을 계속해올 때 유용합니다. 특히 가족, 지인,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선을 긋는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의 단절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해올 때 미소를 지으며 그건 알아요. 그래도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간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죠. 는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기 직전 혹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즉시 꺼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중요한 건 단호함입니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해결되긴 어려워 보여요.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상대도 더 이상 공격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말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말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기준을 말로 정확히 밝혀 상대와의 선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과의 거리와 말을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에게 길고 긴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단 3마디면 됩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하죠. 이 말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 줄로 새겨두세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말은 항상 길지 않습니다. 단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말로 상처받지 않고 말로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